자, 지난 시간에 본 게 몰이라는 개념을 봤어. 이 몰을 이용해서 뭐를 표현해서 뭐냐면, 화학 식량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절대값을 표현하자면, 바로 물질 1몰의 질량을 의미하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의미하면 몰 질량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 연습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아니야. 메테인이 있는데, 메테인이 48g이 있대. 이제 몰수를 구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먼저 봐야 되는 건 메테인의 분자량이에요. 메테인의 분자량이 탄소가 10이고 수소가 1이가 주어져. 걱정하지 마. 알았지? 덧셈만 잘하면 돼. 메테인이 이게 16이에요. 16. 자, 16이면은 이제 몰 질량이 16이니까 질량은 48g이고 그다음에 몰 질량은 16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3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뭐 메테인 안에 있는 분자의 개수라든가 아니면 뭐 원자의 개수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기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기체. 기체와 관계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칙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 있다. 온도 압력이 같아요.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안에 그 부피 안에 기체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는 같은 수의 분자를 가지고 있다.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수소가 있어요. 수소가 이 0도씨 1기압이라고 할게. 자, 0도씨 1기압이고 그 다음에 수소가 22.4리터의 수소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수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수소들을 갖다 세열해 본 거죠. 하지만 6.02 곱하기 10의 23성계가 있대. 알겠지? 그러니까 수소를 다 뺐어요. 산소를 집어넣었죠. O2를.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야. 0도씨 1기압에서. 자, 기체 부피가 22.4리터야. 그럼 요번에는 산소는 세아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같은 온도 같은 압력이기 때문에 22.4리터에는 몇 개가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 그러니까 기체 종류와 관계없이 22.4리터에는 결국 1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도 1몰, 얘도 1몰. 어떤 기체도 종류에 관계없이 1몰이라는 거예요. 뜻은 결국 기체 1몰의 부피는 결정되어 있다는 뜻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체가 있으면 기체 1몰의 부피는 몇 리터다? 22.4리터다라고 결정돼 있다. 알겠어요? 이걸 줄여서 이제 몰부피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걸 기억해야 돼. 온도 압력에 굉장히 민감한 게 기체 부피야. 그러니까 0도씨 1기압이라는 온도 압력 조건에서만 그 조건에서만 1몰의 부피는 22.4리터가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0도씨 1기압을 뭐라 그러냐면 ST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STP는 뭐의 약자냐면 스탠다드 템퍼처 앤 프레셔. 그러니까 표준 온도 압력 조건이야.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는 그냥 표준 조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외워야 될까 안 외워야 될까? 22.4리터는 이거는 외워야 돼. 그러니까 0도씨 일기압이 주어지는 경우는 22.4리터가 1몰이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는 1몰의 부피가 주어지든가 구하게끔 해줘. 알았지? 그러니까 뭐 굳이 특정한 온도와 압력에 대한 1몰의 부피를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0도씨 일기압만 기억하세요. 됐나?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만 알면 되냐면 몰 부피만 알면 돼요. 그래서 1몰의 부피로 나눠주게 되면 기체 몰수 구할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화학이라는 분야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몰인데 이 몰수 구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몰을 어떻게 구하고 구해진 몰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볼 거란 말이야. 문제에 따라서는 질량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엔 부피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엔 개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몇 개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몰수 찾고 부피 이용해서 몰수 찾고 그다음 개수를 이용해서 몰수를 어떻게 찾느냐를 봐야지. 자, 가장 먼저 보면은 이제 질량이 주어졌을 때 그럼 질량이 주어졌을 때는 몰수를 어떻게 찾죠? 계산해야지, 그지? 그럼 이제 뭐 어떤 값으로 뭐 곱해주든가 나눠주든가 뭐 이런 거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주면 돼요? 나눠줘야지. 1몰의 질량으로. 그럼 1몰의 질량은 뭐라 그러니? 화학 식량으로 나눠주면 된다. 자, 이걸 식으로 써보면 흔히 몰수를 n이라 그러거든요. 얘는 질량을 화학식량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면은 몰수, 그다음에 여기 W이죠, W. W가 뭐냐면 질량이에요, 물질의 질량. 그다음에 여기 M이라 그러면은 이 M은 이게 화학식량이에요. 이 화학식량이니까 이거는 뭐 원자의 몰수를 구할 때는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고 그다음에 분자의 몰수를 구할 때는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원이든 뭐 대학 가서 뭘 하든 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식이야. 꼭 기억해야 돼. 자, 이거는 부피가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부피가 주어지면 뭐로 나눠주면 되냐면 22.4로 나눠주면 돼. 그런데 이럴 때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먼저 부피가 주어질 때 이 부피를 이용해서 몰수를 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온리 기체인 경우만 가능해요. 다른 상태는 안 됩니다. 질량은 관계가 없어. 질량은 기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고체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부피가 주어질 때만 이제 22.4리터로 나눠져서 몰수를 구하는데 이것도 온도 압력 조건이 어떨 때야? 0도씨 일기압인 STP에서만 가능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는 개수가 주어졌어. 원자의 개수든 분자의 개수가 주어지게 되면 원자와 분자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얘로 나눠줘야죠. 아보가드로 수. 1몰의 정의인 아보가드로 수를 이용해서 나눠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구했죠? 몰수를. 자, 몰수를 구한 다음에 이 몰수를 또 이용해서 여러 가지 값을 물어봐요. 또 질량을 물어본다. 그다음 부피를 물어본다. 부피는 뭐 리터겠죠? 그다음에 개수를 물어본다. 자, 그러면 이제 구한 몰수를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질량은 구해진 몰수에다 곱해주면 돼요. 뭘 곱하면 돼? 화학식량. 그러면 뭐라 그랬지? 몰 질량 곱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부피가 있으면은 부피를 갖다 구할 때는 구해진 몰수에서 1몰의 부피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몰부피를 곱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개수를 구할 때는 그냥 바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해주면 몰수를 이용해서 분자나 혹은 원자의 그 개수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예를 한번 들어줄게. 예를 들어서 STP에서 메테인 5.6리터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가 있다 하죠. 질량이에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건 먼저 해야 돼? 몰수를 먼저 구해야지. 이 메테인의 몰수. 메테인은 5.6리터라 그랬고, 그럼 STP이기 때문에 22.4리터가 1몰의 부피잖아. 그래서 얘는 22.4리터로 나눠주는 거예요. 알았죠? 22.4로 나눠주면 몇 몰이 나와요? 4분의 1몰이 나오네요. 몰수 구했으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메테인의 질량을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주어져요. 뭐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다. 주어진다. 그러면 4분의 1몰에다가 곱하기 분자량이 몰질량이니까 16을 곱해줘. 몇 g이 되겠어요? 4g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냥 이런 거야. 부피가 주어져서 몰수를 찾았고 몰수를 찾은 다음에 질량을 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게요. 이번에 STP에서 암모니아 34g의 부피를 구하래. 기체죠, 암모니아는. 자, 그럼 먼저 해야 될 거. 암모니아가 있으면 암모니아의 몰수부터 계산을 해. 34g이잖아. 그럼 34g인데 이제 몰수를 계산하면 뭐가 필요해? 몰질량이 필요하죠? 몰질량이 필요하면 암모니아의 몰질량은 17이에요. 그래서 17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2몰이네. 그죠? 2몰이랑 계산했으면 이제 부피니까 몰 부피를 곱해주면 돼. 그래서 암모니아의 부피는 2몰에다가 곱하기 1몰의 부피가 얼마였죠? STP는 22.4. 자, 24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얘는 44.8리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몰수를 이제 구할 수 있고 몰에 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교재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다 구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쭉 한번 여기까지 한번 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알았죠? 복습은 해야 돼. 알았지? 자, 우리 그 다음에 이제 꼭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농도거든. 농도. 이 농도를 좀 봐야 돼. 교재사 가져왔지? 없는 사람 또 없어? 왜 그러십니까? 대체. 한 페이지만 있으면 돼. 이 페이지, 이 페이지 프린트. 응? 왜? 너도 없어? 교재를 왜 안 사지? 자, 일단 봐. 이 농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잘 알고 있는 농도가 뭐이냐? 퍼센트 농도 있을 거야. 이 퍼센트 농도는 물론 이제 요 전 페이지에 나오지만 요 앞 페이지에 나오지만 퍼센트 농도는 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농도들이고 사실은 과학에서 다시 물리나 화학에서 얘기하는 농도는 모두가 몰농도예요. 알겠지? 몰농도이기 때문에 우리 몰농도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들을 조금 알아야지만 뒤에 있는 4단원에 나오는 수용액의 반응에서의 농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셨어요? 프린트 좀 하고 시작하죠. 앞에 좀 서와. 자, 봐봐. 몰농도 보자. 이 몰농도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이런 의미를 가져요. 용액 1리터에 용액 1리터에 용질이 몇 몰이니? 용질이 몇 몰이니? 이런 의미가 바로 몰농도. 알겠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NaOH 4g을 녹인 수용액 200ml의 몰농도는 얼마니? 라는 게 뭐 문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비례식을 세워보면 NaOH 4g이 어디에 녹아 있어?
200ml에 녹아 있지? 그지? 그런데 지금 몰롱도의 정의가 용액 1리터라 그랬어요. 용액 1리터니까 요 1리터 몇 밀리리터야? 1000. 그러면 1000ml에는 얼마가 녹겠니라고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그럼 몇 그램 녹아요? 20 녹아요. 20g. 그래서 NaOH가 20g이 녹아요. 200g에 4g 녹는다는 것은 1000g에 20g 녹는다는 얘기가 같은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NaOH의 몰수만 찾으면 돼. 그럼 NaOH의 몰수는 20인데 이제 확실히 40이거든. 20을 40으로 나눠주면 얼마 나와? 0.5몰 나오죠. 자, 그렇다면 농도는 몇 몰 농도야? 0.5몰 농도야. 알았지? 0.5몰 농도. 그래서 이제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단위는 이렇게 라지엠을 써서 나타내주는 거야. 자, 이걸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식은 이제 약자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 자, 농도는 C라 그래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는 몰 퍼 리터가 되고 얘를 라지엠이라고 해요.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금방 풀었던 예제를 이 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농도 C는 용액의 부피는 용질의 몰수야. 그럼 용액의 부피인데 여기 200ml로 돼 있잖아. 얘 리터로 따지면 얼마니? 0.2리터가 되지 않아요? 리터로 따지면 0.2리터. 그러니까 0.2리터에 몰수. 자, 용질이 4g인데 얘를 40으로 나눠. 이렇게 되겠죠.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당연히 똑같이 0.5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보는 게 몰롱도. 어렵지 않죠, 몰롱도.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몰롱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특정한 몰롱도에 해당하는 용액을 만드는 방법을 좀 잠깐 알려줄게. 알았죠? 구성이 전화 안 받니? 응? 잠깐만. 예, 우성이 형님 여기 저기 한식 과학학원인데요. 오늘 우성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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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용히 자나 봐. 집에 자나 봐. 아이고 참. 자 일단 봐봐. 여기 리터 빠졌다. 1리터. 0.1몰 농도 NaOH 수용이 1리터를 만들고자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만들고 싶은 게 이거네요. 0.1몰 농도 NaOH 수용액인데 1리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필요한 요거 NaOH의 몰수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농도라는 게 자,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이때 필요한 요 몰수는 농도하고 부피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0.1몰 농도 1리터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필요한 NaOH는 0.1몰이 필요해요. 알았죠? 0.1몰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이 몰을 갖다 측정하는 어떤 계측 기계는 없어.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질량으로 바꿔야 돼. 그래서 필요한 질량. 자, 화학식량이 40이니까 40을 곱해주면 돼. 그렇게 되면 얘는 몇 g이 필요하냐면 4g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NaOH가 상온에는 고체로 존재하거든. 고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저울에다가 정확하게 4g을 측정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적당량의 증류술 취해와. 자 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다 이제 녹여요. 얘네 집어넣어서 잘 녹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실험 기구가 필요한데 자, 이렇게 생겨먹은 그 실험기구가 있어요. 이걸 플라스크라 그래, 플라스크. 근데 이제 플라스크는 맞는데, 이 플라스크에 눈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눈금이 이렇게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 1리터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피가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도 있고, 뭐 100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험기구를 부피 플라스크라고 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부피 플라스크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여기 녹였잖아. 이 녹인 걸 집어넣어. 1리터짜리에다 여기 뭐 이런 비커에 옆에 있는 것도 싹 다 헹궈가지고 싹 집어넣어. 그렇지? 그다음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건 물을 집어넣어. 자, 물을 집어넣는데 물을 집어넣을 때 정확하게는 1리터가 되기 전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막 흔들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을 집어서 1리터를 맞춰주는 게 제대로 된 거야. 왜 그러냐면 자, 맨 처음부터 1리터를 맞췄다고 하자. 그래 놓고 이걸 막 흔들면 어떻게 될까? 섞이겠지. 근데 섞였을 때 기체 부피가 달라져요. 아니, 기체란다. 용액의 부피가.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을 여기가 1리터가 되기 전까지 한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서 1리터를 딱 만들어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정확하게보다는 오차가 적은 그런 수용액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을 집어넣어서 1리터를 만들었다 합시다. 자, 만들었다 하게 되면 여기 지금 1리터거든요, 지금. 자, 그럼 1리터 안에 몇 몰이 있어요? NaOH 몇 몰? 0.1몰이 있는 거죠. 용액 1리터 안에 NaOH 0.1몰이 있으니까 이 수용액은 몇 몰 정도짜리다? 0.1몰 정도짜리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에 따라서 이렇게 농도들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은. 알았지? 그런 게 결국 뭐에 해당하냐면 몰농도의 개념. 했었어요. 그럼 이 부피가 변하면 달라지는 거네, 그러면. 그럼 봐봐. 희석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의 용액에 이제 증류수를 첨가하는 거죠. 첨가해서 부피가 늘어나고 농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감소하는 그런 걸 가리켜서 희석이라고 합니다. 알았지? 자, 용액에 증류수를 첨가해서 부피를 늘려서 농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몰농도가 있으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잖아. 자, 물을 첨가했을 때 변하지 않는 건 이 용질의 몰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을 집어넣어. 자, 첨가하게 되면 그래서 용의 부피를 n배를 만들었어요. 자, n배를 만들게 되면 몰농도는 결과적으로 몇 배가 되냐면 n분의 1배가 됩니다. 줄어드는 거죠. 이게 희석이야. 맞지? 희석이라는 것은 물을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를 n배 했을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좀 쉬울 거예요. 자, 10몰농도짜리 NaOC가 1ml가 있대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었을 때 몰롱도 구하래요. 이렇게 구하는 거지 뭐. 봐봐. 10몰롱도짜리가 있어요. 1ml짜리가 있어요. 물을 집어넣어서 100ml로 만들었어. 그랬을 때 농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그럼 봐봐. 물을 집어넣어서 용액의 부피가 몇 배 됐어? 100배. 이거를 100배 물 켰다 이렇게 표현해. 100배 물 켰다. 알았죠? 그러면은 농도는 얼마가 돼야 돼?
농도는 100분의 1배가 돼야지. 용액은 100배 됐으니까 그 다음에 그 농도는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1배 하면 0.1 몰 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0.1 몰 농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면 돼. 여기까지만 알면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바로 4단원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지? 뭐뭐 하면 된다고? 몰수하고 그 다음에 몰농도. 자, 몰수가 무엇이며 몰농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만 아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4단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세요. 졸려. 아.
또 하자. 자, 이제 4단원 들어갈 거예요. 4단원. 저기 맨 들어가면 역동적인 반응이라고 있어. 쭉 넘겨보세요. 아이고, 교재들을 안 가져와가지고. 교재 있는 사람은 맨 뒤로 가. 여기 봐봐. 역동적인 반응. 강화된 사람들을 복사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일단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거 좀 해볼게요. 일단 요 밑에도 이게 나와 있지만 역동적인 반응에서는 총 4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는 평형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평형이 뭐냐 이런 거 배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그러니까 반응하다 보면 뭐 열이 나왔다가 혹은 열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 반응에 출입하는 열을 갖다 좀 볼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반응의 원리라고 보면 돼. 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에 있는 반응들을, 대표적인 반응을 배우는데, 세상의 모든 반응들은 이 두 가지로만 나눠집니다. 산염기 반응. 그 다음에 산원 반응. 주요한 내용은 이런 것들을 배워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제일 많은 단원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산염기 반응은 또 킬러 문항이기도 하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남아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반응식 쓸 때 우리 어떻게 쓰냐면 왼쪽에다가는 반응물 쓰죠. 오른쪽에다가는 생성물을 쓰게 돼 있어. 그리고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그립니다. 이거는 화살표가 반응의 진행 방향이잖아. 반응의 진행 방향인데 여기에서는 이 반응을 정반응이라 해요. 정반응.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렇게 되면 반대 이렇게 그리면 자, 이건 뭐랑 역반응이 되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반응은 이렇게 해서 반응의 진행 방향에 따라 정반응도 있고 역반응도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세상의 모든 반응은
사실은 가역 반응이라 그래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반응인데 굳이 그 중에서도 이제 정반응은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자, 정반응이 일어나지만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근데 내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거의라는 표현을 썼죠. 거의. 거의. 다시 말하면 역반응이 이 표현이 좀 더 이해가 쉽지 몰라. 역반응이 역반응이 일어나기 힘든 반응이 있어요. 힘들다. 그럼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날 수는 있는데 힘들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서 우리가 비가역 반응이라고 표현해요. 비가역. 어떤 애들이 비가역 반응이냐라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대표적으로 금속과 산이 반응했어. 금속과 산이 반응하게 되면 이제 어떤 기체가 나오냐면 수소 기체가 나오죠. 수소 기체 나왔어. 근데 이 다시 수소 기체가 마그네슘과 염산이 되기는 힘들어요. 알았지?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게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 그다음에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이거 말고도 연소 반응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나오잖아. 그러니까 연소 반응은 일종의 이제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으로 얘도 자 연소가 일어난 다음에 이산화탄소 물이 다시 메테인과 산소가 되기 힘들어요. 알았죠? 그 다음엔 앙금 생성 반응이라고 알아요? 앙금 생성 반응. 그러니까 질산원과 NaCl을 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 때 한번 본 건데 이게 질산은이야. 질산은인데 여기다가 뭐를 가하냐면 NaCl을 가해요. 그러면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자 여기 있는 Ag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반응을 해서 이렇게 해서 AgCl이라는 침전물이 생성이 됩니다. 알았지? 그러면 이때 이 생성된 침전물이 다시 AgNO3와 NaCl이 되기는 힘들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는 중화반응. 자, 이번 그 단어에 나오는 중화반응도 뭐에 해당하냐면 비가역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액상에 있는 Ag 플러스, 그러니까 H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뭐가 되냐면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시 물이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가리켜서 비가역 반응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비가역 반응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역 반응이라고 보면 돼요. 가역 반응. 자, 가역 반응도 반응 이제 의미는 이렇게 됩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든 순간 모두 일어난다. 자,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일어나. 항상. 자, 항상 일어나는데 눈으로 볼 때는 정반응이 좀 더 잘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반응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겉보기랑 다르게. 항상 모두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가역적인 그런 반응일 때는 반드시 화살표를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를 해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금방 봤던 정반응 역반응 모두 표시하는 거지. 자, 몇 가지를 예를 들어져 있습니다. 자, 뭐냐면 물의 증발과 응축. 보면은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액체, 액체. 근데 액체가 말이야 이렇게 냅두면 뭐가 되냐면 기체로 날아가죠. 그지? 그럴 때 요거를 갖다가 이걸 정반응이라고 그러고 이 정반응을 뭐라 그러냐면 증발이라 하고요. 증발이라고요. 역반응이 있어요. 자, 역반응을 응축이라고 해요. 응축. 자, 이것도 이제 뭐냐면 가역변화. 알겠지? 가역변화. 이게 대표적으로. 자, 물론 이 물이 응축되고 증발되는 건 다른 말로는 상태 변화라고 하거든요. 상태 변화라고 그러면서 이 상태 변화는 물리적 변화라고 해요. 그럼 물리적 변화라는 얘기는 뭘 뜻하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죠. 뭐 그래도 이와 같이 반응식에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 염화 코발트라고 있어요. 염화 코발트. 이 염화 코발트가 원래 이 코발트 색깔, 여기 옆에 나와 있네요. 칼라로 되어 있으니까. 푸른 색깔, 푸른 색깔. 근데 이게 푸른 색깔의 염화 코발트가 물을 만나면 붉은색의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이라고 해서 6개의 물이 붙어 수화물을 만들어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것들도 가역 반응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역반응은 자, 봐. 역반응은 이게 정반응이 있거든. 이 정반응은 뭐냐면 이렇게 물을 갖다가 물이 떨어져 나가요. 알았지? 떨어져 나가게 되면 다시 푸른색으로 바뀝니다. 어떨 때냐면 물을 만나면 붉은색이 됐다가 열을 막 가면 물이 떨어지면서 푸른색이 돼.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정반응도 역반응도 막 일어나는 그러한 반응을 반응을 의미해줘요. 이 반응은 그 되게 유명한 반응인데 그거 알아요? 연소 생성물에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오거든. 그때 이 물을 확인할 때 이걸 써요. 알았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염화코발트.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이 물이 들어가면 이제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이 염화코발트가 이 안에 있어요. 핸드폰. 그래가지고 기사들은 요거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면 그 푸른색이 또 띄고 있던 애가 이제 침수가 당하면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물 들어갔네요. 이렇게 아는 거예요. 물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열심히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염화 코발트입니다. 그리고 얘들도 이와 같이 화살표를 두 개를 써가지고 뭐로 나타내 주냐면 가역 변화로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또 하나. 황산물이 무슨 색깔이죠? 황산물이 푸른색 아니야? 근데 실제로 황산물이는 흰 색깔이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푸른 색깔의 황산물이는 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푸른 색깔이에요. 그래서 푸른 색깔의 황산구리 이건 오수화물이야. 얘가 물을 잃으면 흰색의 황산구리가 되죠. 자, 그래서 이 흰색의 황산구리를 무수황산구리라고 해요. 무수황산구리, 예, 물이 없는 황산구리. 그래서 이 무수황산구리도 그 위에서 보면 붉은색의 푸른색의 염화 코발트 모양으로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쓰는 게 또 무수항상구리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무수항상구리가 딱 물을 닿으면 푸른색으로 바뀌니까 아 물이 있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들도 물을 닿으면 푸른색으로 바뀌었다가 또 괜히 열을 가해서 물을 떨고 내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알았지?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래서 얘들도 이렇게 가역 반응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석회동굴 가봤어요? 석회동굴 가봤어요? 안 가봤어? 가보지 않아? 어렸을 때? 여기 이 근처에 석회동굴 없냐? 강원도에 많죠, 강원도. 강원도. 선생님은 이제 강원도에 살아가지고 거의 매년 갔어요, 매년. 왜 뭐하러 가나 모르겠어. 되게 추워, 근데. 석회동굴. 시원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는 반응이 또 이제 가역 반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정반응이야.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대에 생성돼요. 석회암. 그러면 석회암 지대에는 뭐가 있냐면 탄산칼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과 반응한다는 얘기는 빗물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녹아있어요. 알았지? 빗물. 비가 내리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이산화탄소가 용해된 물과 반응합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탄산수소 칼슘으로 된다는 얘기는 녹아버린다는 뜻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반응이 있죠. 정반응. 이 정반응이 뭐냐면 정반응이 동굴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생성. 그래서 여기 보면 석회동굴이 만들어진다. 자세히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석회동굴이 만들어졌지. 이렇게 동굴이 이렇게 뻥 뚫렸단 말이야. 이렇게. 알았지? 자, 뚫렸는데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천정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애들도 있고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를 종유석이라 그러고 그다음 밑에 있는 애들을 석순이라 그래요. 석순. 이건 다시 말하면 석회암이야. 석회암.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탄산칼슘에 녹아있는 탄산수 칼슘 수용액이죠. 얘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면서 물하고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탄산칼슘이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반응이죠, 역반응. 역반응이 뭐냐면 종유석이나 석순이 생성되는 게 바로 역반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석회암이거든. 정반응은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 동굴이 되고, 알았지? 동굴이 되고, 그 다음 다시 뭐가 되냐면 역반응이 일어날 때 탄산수소 칼슘이 다시 석회암이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CaCO3는 예를 들어서 얘가 만들어질 때 CA2 플러스하고 CO3 2마 왜 그러니?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건 이건 또 앙금 생성 반응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제 이걸 연결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질 때는 비가역 반응이 되는 거고 만들어진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가역 반응이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 얘네는 비가역 적으로 만들어져요. CaCO3. 근데 이렇게 비가역적으로 만들어진 CaCO3가 이산화탄소 물이 녹아 있는 곳에 다시 녹으면서 탄산수소, 칼슘이 되는 건 가역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 페이지 설명해 드렸는데, 자, 우리는 이제 비가역 반응이 아닌 이 단원에서는 무슨 반응을 보겠어요? 네, 가역 반응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면 여기에 있는 평형부터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 듣는 학생들은 아마도 좀 생소한 내용들이 테니까 교재들 준비해 오시고요. 알았죠? 예. 교재 준비해 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